사과를 썰어서 밖에 두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죠. 이를 갈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먹는다고 해서 딱히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맛과 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비주얼적으로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갈변 현상은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 바나나, 배와 같은 과일 혹은 감자, 양배추 등과 같은 채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변하는 이유가 뭔데요? 사과를 잘라 속이 산소에 노출되면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알코올 화합물의 일종이며 옥시데이즈는 산화효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효소가 폴리페놀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멜라닌과 같은 색소가 형성되는데요. 이 때문에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자른 뒤 산소와 만나지 않도록 랩으로 감싸거나 용기에 넣어두면 갈변을 늦출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귤이 갈변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고 보니 없네요. 귤도 과일인 주제에 지 혼자 갈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 하필 귤은 갈변되지 않는 걸까요? 1920년대에 같은 현상을 궁금해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헝가리의 의사 겸 생화학자 알베르트 센투제르지죠. 그는 상당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의 집안은 대대로 과학자였으며 아버지는 귀족 가문에 가지고 있는 땅이 어마무시했다고 해요. 우와 부럽다.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자란 어린 시절의 센트제르지가 유독 잘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삼촌입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이자 과학자이자 교수였어요. 와 스펙 미쳤네요. 센트제르지는 삼촌을 보며 의료계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조카가 눈을 초롱초롱하며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하자 삼촌은 너 그 머리로는 안 돼. 라고 팩폭을 날리며 반대합니다. 으악 내 뼈. 그런데 센트제르지도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자신은 그렇게 똑똑한 학생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의학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센트제르지는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요. 그 결과 마지막 고등학교 시험을 우등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삼촌도 이때부터 그를 지지했다고 해요. 그렇게 센트제르지는 의대에 입학해 꿈꿔왔던 의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흐잉 치료의 의술 노잼. 의술에 질렸어요. 뭐야?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별로였는지 그는 의술보다는 해부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해부학을 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죠. 아하. 센트제르지는 삼촌 찬스를 쓰려 합니다. 삼촌의 해부학 실험실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계속 조른 건데요. 삼촌은 거절했지만 조카의 다 믿거야. 공격을 이기지 못해 그럼 너 학문 연구 조건으로 들어와. 라고 조건부 허락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학문이에요? 그 삼촌이 치질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왕 조카 연구시키는 김에 자신도 어느 정도 이득을 챙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센트제르지의 첫 번째 연구 주제는 학문 상피가 됩니다. 이에 대해 훗날 그는 인터뷰에서 저는 삼촌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과학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센트제르지는 배우고 싶었던 지식을 착실히 쌓아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요. 센트제르지 역시 징집되었는데요. 처음에 그는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전투와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여기에 더해 의학 공부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팔에 총을 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해부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최대한 안 다치게 쐈다고 합니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치료를 받은 뒤 대학으로 복귀해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고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군대에 끌려가요. 아나. 그래도 이번에는 아내와의 동행하에 군병원으로 보내졌기에 이전처럼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군.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그는 본격적인 과학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연구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에디슨병이었는데요. 여기서 에디슨은 그 전구 발명했다고 알려진 분은 아니고요. 다른 인물인 의사 에디슨입니다. 사실 동명이인도 아닌 게 영어 스펠링도 좀 다르고요. 전구 발명한 에디슨의 에는 어이고요. 요 에디슨병의 에는 아이로 표기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에디슨병이 뭐냐? 부신의 이상이 생겨 피로, 무기력증, 메스꺼움을 느끼고 피부가 검게 변하고 입 주변에 갈색의 점이 생기는 병이에요. 여기서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증상
증상이 꼭 과일이 갈변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사람의 부신이 망가졌을 때 이런 증상에 에디슨병이 생기고 식물에서는 다른 과일은 다 갈변하는데 귤만 갈변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두 사실을 조합하여 혹시 부신이랑 귤의 갈변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귤 추출액을 다른 과일에 발라봤는데요. 그랬더니 진짜로 갈변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역시 귤 속에 있는 무언가가 산화를 억제하는구만. 그는 실험을 거듭하여 부신과 귤에서 산화를 억제하는 공통 물질을 추출해냅니다.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면 두근두근한 시간이 있어요. 바로 장명인데요. 과학자가 새로운 생명체나 별이나 물질 등을 발견하면 직접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트제르지는 물질의 이름을 뭐로 지을지 머리를 싸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이 물질을 당의 일종이라고 추측했어요. 설탕이나 포도당과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당류의 이름은 O's, 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포도당이 0으로, glucose, 유당이 0으로, lactose. 인 것처럼요. 센트제르지는 이 전통을 이어가고는 싶은데 그래도 너무 또 따분한 이름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특유의 이과 개그를 발휘하여 아무도 모르는 당이라는 뜻의 Ignose, 혹은 신만이 아는 당이라는 뜻의 God knows. 라는 이름을 제출합니다. 하하, 해꿀잼이구만. 그런데 편집장이 기각해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이 물질의 헥수론산이라고 번역되는 Hexuronic acid. 라는 평범한 이름을 붙입니다. 내 회심의 개그가. 그렇게 세상에 나온 헥수론산을 이리저리 연구하던 센트제르지는 한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헥수론산이 기존에 있던 물질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거의 이거 얘네 둘이 같은 물질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뭐랑 비슷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원들의 고질병, 괴혈병을 없애준 마법의 물질 비타민 C입니다. 아, 괴혈병.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괴혈병은 잇몸 출혈과 치아의 탈락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빈혈과 골절, 내장 출혈 등 아주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이 병은 특히 장기간 항해를 하는 선원들에게 발생했는데요. 당시 선원 160명이 타고 있던 배가 1년 동안 항해를 하면 100명이 괴혈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해요. 엄청 심각했네요. 그런데 이게 완전 원인불명의 병이었단 말이죠. 오죽하면 항해 나가면 다 죽는 게 당연하지. 이걸 어떻게 고쳐? 급이었대요. 하지만 이후 제임스 쿡이라는 군인이자 탐험가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괴혈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더 이상 선원들은 괴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죠. 이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후 괴혈병은 비타민C 결핍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센트제르지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그는 자신이 발견한 헥수론산이 비타민C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하던 과학자 스비르벨리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헥수론산이랑 비타민C랑 같은 물질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시겠슈? 스베르벨리는 바로 괴혈병에 걸린 기니피그를 이용해 확인에 들어갔고 곧 헥수론산이 비타민C와 동일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렇게 둘은 사이좋게 손잡고 이 결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결국 귤이 갈변되지 않는 이유는 귤에 풍부한 비타민C가 갈변을 막아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구먼 볼걸. 그런데 어떻게 비타민C가 갈변을 막는 거예요? 앞에서 갈변이 산화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었죠. 비타민C는 산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귤과 마찬가지로 비타민C가 많은 레몬, 오렌지와 같은 과일 역시 갈변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여기까지 갈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현상인데 꽤 재밌는 얘기가 담겨져 있죠. 그럼 지금까지 몽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